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추석 인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옥중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접견 당시 김 씨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과 영부인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내란 혐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되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향한 명절 인사라며 국민 앞에 사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오늘 예정된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구속된 데다 구속 적부심마저 기각이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를 거부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 측은 특검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한 뒤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가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거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특검 조사에 출석해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고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적부심도 기각됐습니다. 지난 2일과 오늘 특검 조사에 연속 불출석한 데 이어 이제 아예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한 총재의 태도 변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2차례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가 구속 후 모든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법조계에선 한 총재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처럼 특검 조사에 진술을 하지 않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 걸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연휴 뒤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났죠.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1,500만 원을 썼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한 뒤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형 로펌에 1,540만 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액트지오가 작성한 심층평가 보고서, 석유공사와 산업부, 대통령실 보고자료를 법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로펌은 사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가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론 악화로 정쟁의 대상이 돼 사업이 지연 좌초되거나 보고 일시, 보고자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산업부는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보안에 문제가 없다든가 또 업무에 이 계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 제출해 주시고요. 국회법에 분명히 직무상 비밀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엄호 속에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적 자료를 숨기려고 시도했던 그 행위만큼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조금 전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수아 기자, 법원 결정이 조금 전에 나왔죠? 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이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걸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하고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가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출석 가능한 일정을 밝히고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회 출석도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체포에 제동을 건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 적부심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앞서 경찰은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을 이틀 전 자택 근처에서 체포했었습니다. 체포 당일과 어제 2차례 조사를 진행했었고요. 오늘 오전 3차 조사가 당초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 이 사유서를 냈더라도 경찰 조사에 출석 불응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로 직접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JTBC 정수아입니다.